안녕하세요. 오늘 GDG 프론트엔드 파트 멤버 유영주입니다. 오늘 API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1학기 프론트 스터디를 함께 진행한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주제는 1학기 때 다른 파트 1이 진행했던 주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PPT 제작을 마무리하고 발표 당일 인지하게 된 점에 대한 심심한 사과와 함께 양해를. API 연동 관련해서 지난 학기 프로젝트 트랙에서 직접 진행한 코드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API 정의, REST API, API 연동법, 오픈 API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경험이 0이었던 저는 직접 API 연결을 진행해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한 기상청 API를 기동량으로 들었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찾아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오르지 않아 상호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제 손으로 연동하는 API는 대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걸까요? API란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란 쉽게 말해 상호작용하는 규칙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응답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이고 모바일 앱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대화할 땐 서버야 이 동작을 여기에 해줘처럼 하자라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API는 코드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정보 요청과 응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주고받을지 코드로 정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돕게 됩니다. API가 생성된 시기와 이유에 따라 API는 4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REST API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REST API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개발자가 API를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 후임자인 개발자 B는 해당 API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API에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REST API입니다. API를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규칙과 내용을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REST API는 요청하는 내용만 보면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REST API에서 쓰이는 HTTP 메소드로는 POST, GET, PUT, DELETE 함수 등이 있습니다. 웹페이지 내 사진을 예로 든다면 POST는 사진을 올리는 요청, GET은 사진을 불러오는 요청, PUT은 사진을 바꾸는 요청, DELETE는 사진을 지우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트랙에서 진행하였던 카운더리 사이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커뮤니티를 컨셉으로 잡은 사이트였고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회원가입, 글쓰기 등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API 연동 방법은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찾기, 이메일 인증, 회원 탈퇴의 기능의 API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디 찾기 기능입니다. 아이디를 찾는 과정은 특정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여 서버가 결과를 생성해 응답하는 방식이므로 HTTP 메서드는 POST를 사용했습니다. API 경로는 /us/findLoginID입니다. 아이디를 찾기 위한 요청 데이터로는 사용자가 가입 시 사용한 유니버시티 이메일을 전송하며 응답으로는 찾은 아이디가 담긴 유니버시티 이메일과 성공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 인증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역시 인증 코드를 서버에 제출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API 경로는 /user/verify 코드입니다. 요청 시에는 인증 대상인 이메일과 사용자가 입력한 코드를 전송합니다. 응답으로는 인증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isVerified 값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회원 탈퇴는 사용자 계정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민감한 작업이기 때문에 HTTP 메서드로 데이터 삭제에 사용되는 delete를 사용했습니다. 명세에는 응답으로 어세스 토큰이 다시 오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코드는 탈퇴 성공 직후 로컬 스토리지 리무브 아이템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정보를 지웁니다. 이는 회원 탈퇴 시 강제로 로그아웃 상태를 만들기 위한 보안 조치이며 사용자 경험상 반드시 필요한 처리였습니다. 방금까지는 저희 서비스 내부에서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연동한 API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직접 API를 만드는 대신 이미 잘 만들어져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외부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오픈 API 방식입니다. 오픈 API란 슬라이드에 정의된 대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나 기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오픈 API는 서비스 확장, 사용자 경험 향상, 개발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 기능이 필요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지도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지도 데이터를 모으고 길찾기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지도 API를 사용하면 길찾기, 위치 검색 같은 고도화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공개된 API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API 키 등의 데이터 암호화 같은 보안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API 제공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성과 지원 기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API들을 어디서 얻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로 활용하는 오픈 API 주요 출처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셜 로그인이나 지도 서비스, 검색 등 사용자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국내 개발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네이버와 카카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금융 서비스나 기업 분석 서비스 개발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전문기관의 API가 존재합니다. 지난 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 API를 설계하고 연동하는 과정을 통해 API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오픈 API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개발에서는 오늘 살펴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외부의 강력한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효율적이고 풍부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